안녕하세요, 아쓰리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킨덱스 ETF와 타이거 ETF의 수수료 전쟁에 대한 영상을 올렸었는데, 여기서 저도 이제 좀 헷갈리고 다른 분들도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혼란스러워할 만한 사항이 있어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타이거 S&P 500과 나스닥 100 ETF, 그리고 킨덱스 S&P 500과 나스닥 100 ETF에 대해서 현재까지 수수료 인하 과정을 정리를 해봤는데, 기존의 킨덱스 ETF가 수수료 0.09%였고 타이거 ETF가 S&P 500이 0.36, 나스닥 100이 0.65%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킨덱스 ETF에서 10월 29일에 나스닥 100 ETF를 수수료 0.09%로 출시를 하면서 미래에셋의 타이거 ETF에서도 지난달 12일에 S&P 500과 나스닥 100 수수료를 0.07%로 인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6일 뒤인 18일에 킨덱스 ETF에서도 타이거 ETF와 똑같이 S&P 500과 나스닥 100 ETF를 0.07%로 인하를 한 게 지난번 영상이었는데, 킨덱스 ETF의 나스닥 100 투자 설명서에 보시면은 1000만원 투자 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총 비용이 7,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총보수도 0.07%, 그리고 기타 비용과 증권거래 비용을 사유 발생 시로 처리를 해놨기 때문에 수수료는 0.07%로 매기되, 부득이한 경우에 사유가 발생했을 때 수수료를 조금 더 낼 수도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청자 한 분께서 타이거 나스닥 100 보수가 0.07에 기타 비용 0.2를 더해서 0.27이 아니냐고 이렇게 질문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 당시에는 이제 타이거 나스닥 100 ETF의 투자 설명서 최신화가 안 돼 있었는데, 최신화된 자료에 보면 총보수는 0.07인데 1000만원 투자 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 비용의 총 비용이 27,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수료가 0.27%가 되겠죠. 그리고 기타 비용에 들어가 봐도 총보수 비용이 0.27로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분명히 타이거 ETF에서도 킨덱스 ETF에 대항하려고 수수료를 내린 것일 텐데 왜 이러한 결과가 생겼을까? 저뿐만 아니라 부분을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이거 ETF에서 이번 달 1일에 공지사항을 냈는데요. 그러니까 요약을 하자면 모든 ETF에서는 기타 비용과 경상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기타 비용은 ETF 결산일 기준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신규 설정 ETF 경우에는 기타 비용이 없다고 기재가 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신규 설정 ETF는 킨덱스 ETF를 말하는 건데요. 킨덱스 ETF의 투자 설명서를 다시 한번 보면은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 기타 비용을 연한산하여 추정하여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과 상이할 수 있는데, 다만 투자 신탁은 이 펀드는 작성일 기준 현재 설정되지 아니하였으며 또 운용 방법이 유사한 다른 투자 신탁이 존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기타 비용 비율을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상장한 킨덱스 S&P 500과 또 나스닥 100 ETF 같은 경우에는 올해가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기타 비용을 적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킨덱스 S&P 500과 나스닥 100도 이미 타이거 ETF들처럼 기타 비용을 내고 있지만 기재만 안 한 거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올해가 지나 회계연도가 바뀌게 되면은 최신화된 상품 설명서에는 기타 비용이 추가가 될 겁니다. 그럼 킨덱스 ETF의 비용이, 그러니까 기타 비용이 어느 정도가 될까? 여기 타이거 ETF 공지사항에 있는 내용으로 유추를 해보면은 경상 비용, 그러니까 기타 비용 같은 경우에는 정률 항목, 다시 말해서 ETF 운용 규모가 커짐으로써 수수료도 증가하게 되는 정률 항목도 있지만, 고정 금액, 그러니까 ETF 운용 규모가 크던지 작던지 일정 금액의 수수료만 발생시키는 항목도 있기 때문에 ETF의 순자산 금액, 그러니까 운용 규모가 클수록 정액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나스닥 100 기준으로 보면은 타이거 ETF가 5,700억과 킨덱스 ETF가 650억 정도로 한 7배, 8배 정도 차이가 나게 되는데, 이런 고정 비용에 있어서 한 7분의 1 정도 수준으로 낮아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타이거 ETF의 이 0.2보다 킨덱스 ETF의 기타 비용이 조금 더 높을 수 있다라는 거를 또 유추해 볼 수가
수가 있는데, 하지만 그 부분도 운용사의 능력이 들어가는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이 타이거 ETF와 킨덱스 ETF의 이 수수료 전쟁은 올해 회계연도가 끝나봐야 결판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년 1월에 킨덱스 ETF의 투자 설명서가 최신화가 돼서 기타 비용이 추가가 됐을 때 그 비용을 따져보고 어느 쪽으로 갈아탈지 결정을 하는 게 현명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수수료를 따라서 이동하지 말고 잠시 보류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스리였습니다.